오는 11월 본선거에 나갈 각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어제 치러진 가운데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론킴, 그레이스 이 두 한인 후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식품의약국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는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업데이트된 백신 부스터샷을 준비하라고 FDA에 권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물량의 5배에 달하는 백신을 즉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했지만 주별로는 이미 마련한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달리는 전철 지붕에 올라가 춤을 추거나 그 위를 달리는 전철 서핑이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해 인명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갈 각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어제 치러졌는데요.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지만 론킴과 그레이스 이 두 한인 후보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캐시 호컬 현 주지사의 압도적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주 예비선거에서 주 하원 6선에 도전하고 있는 론킴 의원의 승리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론킴 의원은 득표율 53%로 중국계 치우 후보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주 하원 40선거구는 오늘 오후 현재 개표율 40%로 승리 확정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65선거구에서 뉴욕주 하원에 도전한 그레이스 리 후보도 승리가 예상됩니다. 그레이스 후보는 득표율 49%로 당선이 확실시되며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한인 여성 최초 뉴욕주 하원 의원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민주당 뉴욕 주지사 선거는 캐시 호컬 현 주지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득표율 67.7%로 주마인 윌리엄스 뉴욕시 공무관과 톰 수오지 연방 하원 의원을 가볍게 제치고 민주당 뉴욕 주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윌리엄스 후보는 19.2%, 톰 수오지 후보는 13%의 득표율에 그쳤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당선 확정 후 가진 수락 연설에서 유리천장에 끊임없이 부딪혀야 했던 여러 세대의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stand on the shoulders of generations of women. Generations of women who constantly had to bang up against that glass ceiling. To the women of New York, this one's for you. 공화당 뉴욕 주지사 후보로는 44.3%의 득표율을 기록한 리 젤든 연방 하원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의 아들인 앤드류 줄리아니는 23%를 득표해 패배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10년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도는 미국의 일자리와 경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달 98.7로 전달의 103.2보다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과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소비자의 단기 전망을 측정하는 기대지수는 5월 73.7에서 지난달 66.4로 떨어져 2013년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림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선임이사는 소비자들의 어두운 전망은 인플레이션, 특히 가스와 식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움직였다며 현재 기대치가 80 아래로 떨어져 올해 하반기 성장세 약화는 물론 연말까지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설문조사 응답자 중 거의 30%는 비즈니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소비자의 23%는 비즈니스 상황이 나쁘다라고 대답해 전월의 21.7%보다 증가했습니다. 에머스트 피어폰트의 스티븐 스탠리 수석 경제학자는 물가 상승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의 외부 전문가 자문기구는 올겨울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업데이트된 백신 부스터샷을 준비하라고 FDA에 권고했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FDA 백신 생물의약품 자문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표결을 거쳐 FDA의 몇 달째 우세종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부 오미크론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업데이트 계획을 마련하라고 공고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어떤 백신 용법이 가장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 토론을 벌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FDA가 기존의 백신과 BA.4, BA.5로 알려진 두 종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조합하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놓은 추정치를 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BA.4, BA.5 감염자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변이가 우세종으로 올라섰습니다. 6월 19일에서 25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36.6%가 BA.5, 15.7%가 BA.4 감염자로 둘을 합치면 점유율이 52.3%를 기록했습니다. FDA 한 관리는 오미크론 계통이 이제 약 6개월째 우세종 지위를 유지해왔고 이에 따라 가을에 유행할 변이도 오미크론 계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부스터샷을 접종한 가을이 되면 바이러스가 또다시 진화하며 다른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문위에서 다음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누구로 해야 할지는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광범위한 접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고령자와 고위험군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오미크론 박춘형 백신을 개발해 효능을 시험했지만 BA.4, BA.5를 겨냥한 백신은 아직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FDA가 이들 변이를 겨냥한 백신을 새 부스터샷으로 결정할 경우 올가을 접종에 맞춰 제때 생산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원숭이 두창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존 물량의 5배에 달하는 백신을 즉각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원숭이 두창 상황에 대응해 백신 5만 6천회 접종분을 즉각 공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급된 10,000회분의 5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백신은 덴마크 바바리안 노르딕사가 개발한 진네오스로 미국에서는 2019년 원숭이 두창 예방 용도로 허가받았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원숭이 두창에 노출된 것으로 당국이 확인한 대상자에게만 백신 접종을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당국 확인 없는 접촉자에게도 접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로시에 웰렌스키 CDC 소장은 지금부터는 이 질병에 노출돼 의료진과 연락이 닿은 사람들은 물론 검사나 경로 추적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이 질병에 노출된 이들에게도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웰렌스키 소장은 5월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기 시작한 뒤 지금까지 미국 내 306건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총 4,700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보장 판례를 폐기했지만 주별로는 이미 마련한 낙태금지법의 시행을 일시 보류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준환 기자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틴 윈스 텍사스주 헬스 카운티 판사는 어제 낙태 옹호 단체가 낸 가처분 소송에서 텍사스주가 낙태를 금지하는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텍사스는 지난 24일 대법원 판결 전에도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가장 강력한 낙태 제한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텍사스주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이 나오면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1925년 법을 시행할 수 있는 트리거 조항까지 만들어준 상태였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검사들이 낙태 제공자에 대한 기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일단 제동에 걸렸습니다. 앞서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의 법원도 지난 27일 트리거 조항에 근거한 낙태금지법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이런 결정은 일시적 중단에 불과하고 주 정부나 의회가 법적 쟁점을 세소하는 절차를 진행할 경우 주법의 시행을 맡긴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레바마, 오하이오,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주의 법원은 주 정부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판결을 비열하고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한 뒤 특효약은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천안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약물을 통한 낙태 적합성 확대, 임산부와 시술 제공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시술 제공자에 대한 적절한 훈련과 자원 제공, 비상 피임 등 가족계획 보호 등을 약속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주정부가 낙태약을 금지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저지주가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과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506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예산안을 합의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주 지사와 주의회 지도부는 새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6월 30일까지 예산안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합의된 2022-20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은 506억 달러 규모로 당초 머피 주지사가 지난 3월 제시했던 489억 달러 규모의 행정예산안보다 늘어났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2021-2022 회계연도 동안 예상보다 많은 세수를 거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산안에는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를 대체할 주택 소유주 세금 감면과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에 2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앵커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주택 소유주는 1,500달러, 연소득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의 주택 소유주는 1,000달러의 재산세 환급을 받게 되며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세입자들에게도 450달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약 200만 가구가 평균 628달러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1년간 운전면허증, 의료면허증, 결혼 라이선스 등 발급의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면제, 7,500만 달러를 투입해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백투스쿨 기간 동안 학용품 판매세 면제 등의 내용도 포함됐으며 공립학교 지원금은 총 127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뉴욕시가 어린이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서류 미비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어제 뉴욕시 보육과 어린이 교육 청사진을 발표하고 향후 4년간 총 2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에 계획했던 것보다 8억 달러를 추가 투입합니다. 아담스 시장은 서류 미비 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해 5세 미만 아동 50만 명 이상이 이 계획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7개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약 18,000명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 바우처도 지원합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팬데믹 동안 약 37만 5천 명의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파트타임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면 뉴욕시 경제 회복에도 한계가 있어 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들의 경제활동 회복을 유도한다는 것이 시정부의 계획입니다. 아담스 시장은 새로운 청사진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하는 가족의 미래, 도시의 미래에 대한 역사적인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달리는 전철 지붕에 올라가 춤을 추거나 그 위를 달리는 전철 서핑이 일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해 인명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은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어서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전철 위에서 춤을 추거나 달리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되면서 전철 서핑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수치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뉴욕시에서 적발된 전철 서핑 건수는 449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68건에 비해 560%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2020년의 경우 같은 기간 97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 적발된 전철 서핑 건수는 2019년 연간 적발된 461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전철 위나 바깥에 매달려 위험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중상 혹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퀸즈에선 111스트릿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7번 전철에 올라타던 한 15세 소년이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고 지난 5월엔 브롱스에서 5번 전철 위에 올라타던 12세 소년이 크게 다쳤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퀸즈보로 플라자역 7번 전철에서 전철 서핑을 시도하던 14세 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 트위터에서는 윌리엄스버그 다리를 건너는 브루클린행 제2노선 전철 위에서 8명의 사람이 뛰어다니는 영상이 게시돼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MTA 측은 전철 서핑으로 인해 본인이 위험해질 뿐 아니라 MTA 직원과 다른 승객까지도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고 전철이 지연될 경우 수많은 승객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알래스카 해역을 항해 중이던 미국 크루즈 선박이 빙하와 충돌해 긴급 회항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뉴욕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 지원 선호가 지난 25일 알래스카주 야쿠타트만의 허버드 빙하 인근에서 작은 빙하와 부딪혔습니다. 승객인 알레시아 아마도르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흔들렸다면서 빙하의 크기가 세미트럭 사이즈였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약 2,000명이 승선할 수 있는 이 크루즈 선박에 승객이 몇 명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르웨이지언 선호를 운항하는 크루즈 선사인 노르웨이지언 크루즈라인의 대변인은 사고 당시 안개가 자욱해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9박 10일 일정으로 출항한 노르웨이지언 선호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검사를 위해 알래스카주의 주도인 주노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잠수부들의 검사를 거쳐 노르웨이지언 선호는 저속으로 출발지인 워싱턴주 시애틀로 되돌아갔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습니다. NCL 대변인은 탑승객들은 모두 애초 계획한 대로 시애틀에서 하선할 것이라고 밝히고 탑승객 전원에게 환불을 약속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8일 워싱턴 DC 의회에서 한국이 김치 종주국임을 명시한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내에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주, 올해 2월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한국 법무부의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서비스의 방문 접수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국적이탈을 선접수한 민원인은 오는 9월 30일까지 공관에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재외공간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을 놓친 경우에는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발족한 이훈 장학재단이 2022년 장학금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자는 제네시스 하임강, 재경이, 나디아 에린정, 성산 저스틴 김 등 4명으로 개인당 $3,000씩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KCS 이훈 장학금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은퇴 치과 의사인 이철훈 박사의 후원으로 2020년 설립됐습니다. 뉴욕주 거주자이거나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대학교에 다닐 예정인 저소득층 한국계 학생들에게 수여됩니다. 뉴저지 포트리의 대낮 길거리에서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인 80대 한인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께 포트리 컨스티튜션 공원 인근에서 타민족 3인조가 차량을 타고 접근해 박 씨의 손목시계 등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처럼 최근 한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화창하지만 저녁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